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삼성협동조합 이사장 김민규입니다. 열흘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맞아요. 중국에서 너무 보고 싶어요. 다 못 알아듣는 외국말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번에 좀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제가 중국에서 원래는 3박 4일 일정으로 상해 일정만 하고 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더 중요한 행사가 15일날 베이징에서 2019년도 이제 마지막 결승전 경기예요. 그때 이제 주최사인 휘바라고 세계 농구 월드컵 주최하는 주관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2023년도 농구 월드컵을 이제 티켓 소켓에서 이제 이렇게 이관 받아서 독점으로 이제 그 경기를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티켓팅을 독점으로 해요. 그래서 그 경기를 이제 봐야 되고, 또 그때 이제 피규어 있잖아요. 그때 그 정혜기 부장이 맨날 이렇게 좀 갖고 있었던 그 장난감 사람 모양의 피규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코비하고 야오밍, 코비는 미국 NBA 농구 스타고 야오밍은 중국의 농구 스타예요. 굉장히 유명한 농구 스타들인데, 그 피규어를 이번에 이제 히바에 가서 전달식을 하고, 또 이제 2023년도 농구 월드컵을 실제로 우리가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주관하는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티켓 소켓에 추천을 받아서 저는 이제 참여를 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상해를 갔는데 국경을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3박 4일을 하고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토요일날 베이징에 가서 일요일날 행사 참석하고 월요일날 이렇게 기획을 하면 되는데, 비자가 단수 비자예요. 저하고 정 기자만. 단수 비자라는 건 뭐냐면 한 번 갔잖아요, 중국은. 다시 들어왔다가 못 들어가. 그래서 중간에 또 비자를 내야 되는데 중간에 명절이 있고 이 비자를 내는 시간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냥 상해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베이징으로 가는데, 명절이 우리처럼 추석 명절 중국에도 있어요. 그래서 공항이 항공편이 없어요. 상해에서 베이징으로 넘어가는 항공이 없어가지고 말 안 통하는 대한민국 남자 2명이 기차로 상해에서 베이징까지 간 거예요. 우리나라 KTX 속도로 5시간을 넘게 가요. 기차로. 네,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 KTX보다는 조금 앞뒤가 좀 넓긴 한데, 안에 이제 온수도 나오고, 옛날 우리 기차 타면 이렇게 막 밀고 다니면서 음식 하는 거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막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가져가셨던 사발면 있잖아요. 신나는 사발면. 그거를 중국 열차에서 음수를 받아서 거기서 먹고, 네, 아주 그냥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혀 의도하지 않게 거의 한 8박 9일을 있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마지막 이제 파이널 경기까지 잘 마무리하고 왔고요. 실제로 이제 상해에서 처음 티켓 소켓 이제 글로벌 팀하고 미팅을 하는데, 저를 정 기장이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마크는 티켓 소켓 글로벌 오너는 이게 한국말을 모르니까 제가 막 얘기해도 돼요. 왜냐면 이제 유튜브로 올려도 마크는 못 알아들어요. 사실 이게 코인업과 연결되어 있다, 또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 코인업 피해자들이다 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잖아요. 막 이게 진짜 엄청나게 피해했는데 뭐 마크가 사기꾼이냐 어쩌네 막 그러면서 진짜 말같이 다른 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마크한테 이제 정 회장이 저를 소개할 때 한국 코리아의 사우스 코리아의 빅 인플루언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 회장이 영어를 못해요. 영어를 못해. 그냥 콩글리시로 막 하면 옆에서 이제
그 번역, 통역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막 번역을 해주는데 이 정의장이 한국어로 말하는 것도 여러분들 듣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똑같아. 그 어려운 말을 번역을 하려니까 통역사가 막 번역이 힘들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기가 막 얘기해. 근데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마크가 다 알아들어. 그래서 저를 소개해 주는데 빅 인플루언서들이 많은 투자 회사의 대표다. 제가 이제 마크 같은 쩐주인 거예요, 쩐주. 근데 내가 이제 설명하면서 제가 제 소개를 또 했어요. 우리 회사에 18 인플루언서가 있다. 그랬더니 18이죠, 18살로 생각합니다, 18이 아니라 18. 그랬더니 80이라고 했더니 really? 그러면서 그랜마? 그러니까 그랜마 할머니 그러면서 어메이징 막 그러면서 놀라는 거예요, 마크가. 그래서 대단한 회사다. 원래 외국에서는 실제로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들이 한 50대만 넘어도 페이스북 잘 안 쓰거든요, 실제로. 80세가 우리 수상했다, 이번에.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다고. 야, 참 대단한 회사다. 그러면서 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미스타긴 그러면 굉장한 인플루언서 회사의 대표 이렇게 기억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행사들은 참 잘 마무리를 했고요. 올해 이제 10월 달쯤 되면 이제 저희가 요번에 이제 상해하고 북경에 가서 이제 피바 관련돼서 세계 농구 월드컵 관련된 티켓팅을 이제 독점적으로 티켓소켓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2023년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 다음에 일본 이 3개국이 동시 개최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월드컵 할 때 2002년 월드컵 할 때 일본하고 같이 공동 개최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필리핀, 일본에서 공동 개최를 해요. 그래서 한 2000여 경기를 진행하는 것들을 독점적으로 티켓팅을 진행을 하는 거고, 나중에는 2023년쯤 되면 여기에 또 일부 몇 명들이 이제 이렇게 목걸이 이렇게 딱 하고 티켓팅 하는 거 가서 막 또 해외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이런 데 가서 농구 경기하는 막 VIP석 있는데 막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상상을 해보니까 참 멋지겠다. 나중에 2023년도 농구 월드컵 할 때 머리 희끗희끗한 어르신들이 인플루언서로 막 이게 티켓팅하고 막 거기에서 농구 경기도 보고 막 이게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대단한 일. 그래서 정말 멋진 일들이 막 펼쳐질 것 같고, 제가 이제 상해에 있을 때 좀 내용을 들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ICS를 실제로 이제 글로벌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버전을. 그래서 그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요번에 이제 티켓팅 하는 것들이 조금 더 고도화된 프로그램으로 티켓팅을 하게 될 거고요. 땡땡파크 알죠? 땡땡파크. 우리나라 큰 뭐 있잖아요, 인터넷. 땡땡파크. 다 알죠, 얘기하시면. 이제 거기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계약이 이제 진행을 해서 실제로 티켓팅 진행을 할 거고, 글로벌에서는 한번 11월쯤 와가지고 직접 이제 마크가 땡땡파크에 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티켓팅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티켓소켓 코리아에서 아마 부각을 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티켓소켓의 위상하고는 좀 약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티켓소켓 위상이 막 올라가면서 같이 덩달아서 회사가 쫙 가치가 올라가는 회사가 어디다? 리빌 파트너스. 네, 그리고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이 같이 급상승합니다. 거기에 모든 티켓팅에 대한 권한과 실제적으로 영업에 대한 권한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에는 수개월간 여러분들이 ICS 막 하면서 우리 SRC 연습했잖아요. 페이스북, 위챗,
카카오 막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능수능란하게 해가지고 티켓팅은 우리가 꽉 잡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손을 거쳐 가야 우리한테 이익인 거지. 그리고 다른 데서 티켓팅 하라고 그러면 그 이익을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력을 보여주는 건 이제 인프라는 다 중성이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실제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활용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걸 실전은 이제 써먹을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에 공유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다 보니까 또 기존의 이제 상품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관심 있는 상품들이 아니라 그냥 싸고 좋은 상품 했잖아요. 티켓팅은요 타겟이 정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뭐 농구 경기를 보거나 아니면 이번에 그 이런 유명한 캐나다 출신의 팝 아티스트들 이 내한 공연할 때 티켓팅을 득점으로 티켓스펙토리에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난번에 이제 피규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인형 모양 있잖아요. 사람의 모양을 이렇게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서 인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을 피규어를 만들어 가지고 피규어에다가 이렇게 우리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을 이렇게 딱 갖다 대면 그 해당 음원을 제공하는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그 해당 음원 사이트가 자동으로 탁 떠요. 왜냐면 거기에 NFC라고 해서 카드를 대면 이렇게 여러분들 그 뭐죠? 일반 버스 타면 이게 딱 하면 띡 하고 결제되잖아요. 그게 NFC예요. NFC. 근거리 통신을 하는 거거든요. NFC라는 거는. 그래서 그 NFC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그 칩을 피규어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모양을 내가 사. 그리고 그걸 핸드폰을 딱 갖다 댔더니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가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싹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회원분들 그 젊은 시절 아주 꽃다운 리즈 시절에 막 그 가수들 이렇게 노래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 막 테이프 사가지고 듣거나 레코드판 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걸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레코드판 있는데 가서 해야 내가 듣는 거고 테이프를 해서 막 해야 되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면 라디오에서 두 번 딱 눌러가지고 녹음해가지고 음악을 듣거나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상상을 하시면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랑 똑 닮은 인형을 내가 샀어. 그 똑 닮은 인형에다가 핸드폰을 탁 갖다 댔더니 내가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그 가수의 노래가 핸드폰에 자동으로 탁 나와요. 그거 애들이 갖고 싶을 것 같아, 안 갖고 싶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는 그 여러분들의 영원 오빠 남진 오빠나 뭐 서른도 나오나 막 이런 분들 이렇게 해놓으면 야 그런 것들은 어른들 상대로 막 그런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그 피규어 상대로 요번에 그 외국 유명한 팝 가수의 피규어와 또 음원을 같이 연결해서 티켓팅하고 막 하는 거를 이번 티켓스페이스에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한 가지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왔던 것들을 진짜 이제 티켓스페이스에서 하나씩 해간다. 그리고 이 하나씩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주도해서 여러분들이 세력이 돼야 돼요. 그 제가 저번에 인플루언서가 뭔지 설명을 해드렸죠. 인플루언서는 그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기와 친구들이 많고 내가 어떤 걸 공유하면 그거를 삽시간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는 영향력이 좋은 사람을 인플루언서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의 인플루언서들은 뭐 유명한 아이돌들이나 아니면 유튜버들, 여기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방송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네, 그런 유튜버들이 어떻게 보면 인플루언서예요. 그 사람이 매일매일 올려주는, 그리고 주기적으로 올려주는 영상을 구독하고 계속 그 사람이 보는 거를 이렇게 보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실제로 얘기해 주는 거를 내가 따라서 하고 싶어 하고 또 갖고 싶어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내 친구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인플루언서들이 요즘에 굉장히 대세거든요.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그런 인플루언서인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들, 또 좋아하는 것들을 페이스북이나 위챗이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공유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 있으면서 저기 대구에 한 구구루짜님이 계시는데 중국 상해에서 위챗으로 그 우리 SRC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품을 구매해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한테 선물로 우리 하는 SRC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원래 위챗은 중국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서 뭘 신청을 해가지고 국내에 어떤 상품을 구매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위챗으로 그거를 상해에서 구매해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배송해주는 것들이 딱 정산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앞으로는 중국의 위챗을 통해서 대한민국 상품이 실제로 결제돼서 그쪽으로 막 그 역직구되는, 그러니까 직구라는 거는 해외 상품들을 우리가 바로 몰을 통해서 구매한 거를 바로 해외로 직배송받는 걸 직구라고 해요. 해외 직구. 이 해외 직구가 페이먼트라고 해서 결제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대행 업체들을 거쳐서 막 가야 돼요. 근데 그 페이먼트가 정확하게 승인을 해주는 걸 온라인상에서 돼버리면 그냥 배송만 딱 맞춰놓으면 그냥 바로바로 돼요. 그럼 중국에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유명한 그리고 자기들이 막 갖고 싶어하는 것들이 위챗상으로 막 떠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구매하면 바로바로 그냥 배송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중국을 대상으로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중국에 가서 그 옛날에는 제가 중국을 11년 만에 처음 갔는데 11년 전에 2008년도에 베이징 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달라요. 중국이. 뭐가 다르냐면 현금을 안 써요. 중국에 현금을 안 쓰고 다 QR로 해가지고 페이를 다 써요. 페이를. 그지들도 페이를 열어놓고 자기 돈 달라고 하거든요. 돈이 아니라 내 페이에다가 돈 넣어달라고. 그럴 정도로 다 써요. 근데 지금 우리들이 흔히 쓰고 있는 비자나 마스터나 뭐 이런 카드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잘 안 받아요. 엄청 애먹어서 카드가 안 되니까. 현금도 많이 안 찾아가가지고 막 했는데 11일이 됐잖아요. 저희가 4박 5일만 신경 쓰고 갔는데 11일 되니까 와 미치겠더라고요.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막 현금이 다 현금만 달라고 그러니까 카드 안 되면 못 먹어. 막 구정해야 돼. 그래갖고 현금 찾은 거 막 이렇게 쪼개서 막 쓰고 그랬는데 제가 느낀 건 야 중국이 빠르게 페이가 전체적으로 되면서 통제되어 있는 어떤 화폐나 어떤 결제 시스템을 쓴다는 게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러면 뒤집어 얘기해보면 어떤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에서 그 결제하는 페이먼트를 우리가 지금 그거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잖아요. 해외 피지 라이센스, 국내 라이센스. 그러면 그거를 갖고 우리들이 그냥 전 세계가 공통으로 쓰는 비자, 마스터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그냥 다 통용해서 결제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결제에 그 페이를 넣는 것처럼 우리들이 원하는 아주 좋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거기다 같이 결제 수단을 넣으면 그냥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중국에서는 페이를 쓰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냥 거기다 페이나 충전해갖고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프라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결제 수단으로 어떤 걸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그 플랫폼의 주인이 그냥 거기다가 넣기만 하면 그냥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선행된 어떤 기술과 어떤 인프라에 이렇게 딱 뭔가 그 처음에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딱 잡아져 있는 인프라가 딱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진짜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다른 거 안 써요. 그냥 다 페이만 써요. 페이. 그래서 야, 시대가 정말 급변하고 있고 정말 이 글로벌 시장 자체가 많이 달라졌구나. 우리나라에서도 그 우버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이런 그런 택시나 이런 것들 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왜 우리나라에 자꾸 들이려고 이렇게 하나 막 좀 의아했거든요. 우리는 택시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다 그 우버 서비스처럼 디디 출신이라는 앱이 있는데 일반 승용차로 다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앱으로 신청을 하면 바로 기사가 딱 결정이 돼서 딱 와, 대기. 그런 차를 타고 가면 카드로 딱 결정해요. 그래서 우버처럼 이런 그 승용차로 택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서비스가 완전 일반화가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는 건 둘째치고 딱 잡으려고 했더니 이게 못하게. 그리고 어떤 놈이 좀 보더니 탁 쳐가. 야, 이상하다. 이거 뭘 왜 새치기를 할까? 얘네들이. 중국 참 희한하다, 이놈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막 새치기를 해서 가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디디라는 앱을 갖고 다 예약을 해서 타는 거예요. 그러면 와가지고 승용차들이 쫙쫙 와가지고 막 태워가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승용차를 갖고 그렇게 우리처럼 택시처럼 하는 자가용 그런 택시 영업 그런 게 굉장히 성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앱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을 또 어떤 결제 기술 또 어떤 인프라를 중요에 따라서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비싸도 그걸 쓰게 돼 있어요. 비싸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하고자 하는 모든 시스템들이 뭐냐면 기존의 티켓소켓 코리아에서 진행했던 게 예전에는 그냥 ICS 또 뭐 SRC 이런 게 실제로는 세상에 없는 서비스잖아요. 일반화되어 있는 서비스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사실 잘 와닿지도 않고 그걸 쓰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사실 잘 몰랐는데 앞으로 티켓팅을 실제로 이제 곧 2023년도에 되는 2000경기에 대한 그 티켓팅 그 다음에 요번에 그 캐나다의 그 뭐 유명한 팝 아티스트의 공연을 이 티켓팅 하는 걸 ICS2를 적용해갖고 홍보하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티켓팅이 준비되잖아요. 그러면 그 퍼 날르는 걸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지난번에 한 10억 정도 광고비 받아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네. 10월에는 여러분들한테 10억 정도의 광고비를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퍼나르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요번에 이 티켓팅으로 100억 정도에 대한 매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니까 한 10억은 우리가 이제 우리 퍼 날리는 티켓팅한 수수료, 광고 수수료나 뭐 이런 걸로 우리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가 주질 않으니까 그 수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파트너스에 와서 에이전트로 등록된 사람이 이게 막 퍼날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아무것도 못 받아요. 그래서 그 티켓팅 하는 거는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고 또 피규어하고 같이 있잖아요. 그걸 같이 그냥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구매하면 그거에 대한 건당 얼마씩 이렇게 오는 것들을 이번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면서 ICS가 이런 거구나 SRC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을 잡는 순간 이 시장의 판도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어떤 서비스를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게 힘드냐면 그걸 인식시켜 주는 데에 대한 시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IT에 능숙한 20, 30대가 하는 게 아니라 IT에 능숙하지 않은 분들이 그걸 수개월 동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이거는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던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첫 런칭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놀이처럼 즐겁게 그런 것들 계속 퍼나르고 친구를 모으고 또 그걸 공유하고 거기에서 내가 얼마의 리워드가 나오는지를 그냥 실시간으로 눈으로 확인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이 그 정보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떤 사람이 그걸 또 공유했는지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중국 출장 갔다 오면서 느낀 것은 글로벌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100% 딱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오픈을 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도화 작업 진행되는 이 중간의 과정을 여러분한테 말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정보 유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왜곡되면서 실제로 우리는 그걸 악용해서 또 막 사기치고 막 이런 거에 굉장히 막 휘말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오너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어떤 정보를 막 주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뭔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야 이거 굉장히 리스크가 있구나. 그래서 회사가 확실하지 않으면 뭔가 비즈니스를 안 하고 뭘 얘기를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회사의 관계자가 아닌 외부 회사가 딱 들어가서 그 회사의 정책 내용을 제가 다 들은 거예요. 어찌 보면 왜 티켓소켓 글로벌과 티켓소켓 코리아는 같은 회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어찌 보면 관계사예요. 근데 관계사에서 이 자기네 회사에 있는 아주 민감한 정책 회의하는 거를 이렇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 인프라를 활용해서 앞으로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고 좀 배우는 것에 좀 게으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우리 황교안 이사님이나 이민철 부장님이나 매일매일 강의를 하잖아요. 매일매일 강의를 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어저께 들었던 걸 오늘 또 들어야 되고 오늘 들었던 걸 또 내일 들어야 되고 강의가 어찌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제 들었던 내용을 오늘 얘기해도 또 새로운 얘기처럼 들어. 그러니까 또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조금 이제 얘기를 좀 빨리빨리 듣고 좀 깨인 분들은 야, 저 또 똑같은 얘기 한다. 그런 하지만 대부분이 좀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잘 될 수 있게끔 옆에서 내가 좀 알면 좀 옆에 동료를 좀 더 알려주시고 또 교육이 끝나면 실제로 실습도 해서 실행도 해보시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얘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거 진짜냐 가짜냐 이런 말은 이제 진짜 하지 마세요. 제발 진짜 가짜냐 진짜예요 진짜. 진짜니까 막 더 이상 물어보지 마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제가 부탁합니다. 요즘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참 많이 들려요. 오늘도 이제 한 그룹장님이 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는 이런 애로사항을 했어요. 우리 유 언제 돈 됩니까? 돈 언제 됩니까? 비닐하우스를 했는데 이거 진짜 돈이 언제 나옵니까? 우주백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은요, 사업에는 돈이 투자가 돼야 돼요. 돈이. 그래야 거기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 거고. 전체 지금 우주백 관련된 사업은 10년의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10년간의 사업이에요. 10년간의 사업. 그 10년간의 사업에 일정의 정해져 있는 수익이 있어요. 그 수익률은 한번 자금이 들어간 것들이 수익이 나온 거를 실제로 회계적으로 다 정리해서 이제 이게 공식적으로
요거에 대한 수익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회계적으로 다 분석된 것들을 자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게 승인이 나야 그것에 대한 내용을 갖고 실제로 투자 유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사업에 대한 실체가 진짜냐 가짜냐 그거에 대한 질문에서는 진짜다 라는 의미는 당장 9월달에 돈이다 10월달에 돈이다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미래상생협동조합과 위빌 파트너스와 함께 10년간 그리고 그 더 오랫동안 회사와 함께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꼼짝없이 전 재산을 다 잃었구나라고 굉장히 절망했었는데 다 잃은 게 아니라 내가 피해본 이 손해를 회사와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어요. 완벽한 기회를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 회사에 그리고 그 많은 비전에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이 회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전에 피해봤던 거를 내가 그냥 복구하고 빠져나가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회사는 망가져요. 그래서 우리 미래상생협동조합 위빌 파트너스는 시작과 끝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야 돼요. 시작은 여러분들이 했는데 끝에 갔더니 여러분들이 하나도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의 마지막에 끝에 있는 분이 가장 큰 부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초반에 여기에 뭐가 돈이 될까 안 될까 간보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제대로 진행을 하지 않고 그냥 싹 빠져나갔다는 사람들은 어떠한 이익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고 우리 회사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가시는 분들이 그 많은 혜택과 이익을 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 모든 비즈니스는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ATM 관련해서 지금 막 조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시연하는 것들을 빠르면 뭐 이번 주 말이나 아니면 다음 주에는 ATM 구동되는 것들 여러분들한테 한번 선보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 회장도 또 다시 한번 좀 초청해서 ATM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정책 갖고 또 많이 또 영업도 좀 하셔야 되고 또 제가 명절 되기 전에 대부업 관련돼서 그 과정을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업 신청도 우리가 할 거고 나중에 이제 환전 사업자 하는 것도 이제 절차에 맞춰 진행할 거거든요. 그게 행정적인 것이 딱 끝나면 내년에는 대부업과 환전업을 같이 해서 ATM을 연동한 새로운 비즈니스가 우리 위빌 파트너스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8월 30날 그 내용을 들었던 분들은 이 ATM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행정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번 9월, 그 다음에 10월, 11월은 이 모든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게 준비했었던 이 모든 사업들이 이제 실행이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실행이 되면서 우리 회사에 대한 입지도 달라질 거고 또 티켓소켓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은 지금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 너도나도 함께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될 거고 굉장히 우리 위빌 파트너스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출장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좋은 소식들 또 그리고 좋은 정책들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제일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마치겠습니다.